DB하이텍이 전 거래일에 발표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다라고 표현하기도 이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DB하이텍도 사실은 그 증권사 보고서가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는 쪽은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2022년 1월, 2022년 1월 3일, 뭐 1월 11일, 11월 15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석이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업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룹 성향이 다소 이제 좀 폐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기준에서는 향후 전망치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을 좀 더 놓고 봐야 되는데 뭐 IR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강도 있게 뭐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의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일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16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FN가이드 쪽에서 이제 그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순이익 부분 3,169억 원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이 기준 당기 순이익 부분의 기준, 잠시만요. 제가 어저께 잘못 봤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HMM이 그치. 깜짝 놀랐습니다. 3,100억 원대의 실적이었는데 HMM의 실적을 지금 잘못 보고 실적이 왜 4천억 원대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3,160억 3,169억이죠. 68억 9,100이니까 3,160억 원대의 실적을 내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적 범위 기준에서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PER이 3.69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3배 이상,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1조 원대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실적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에는 PER을 놓고 보지 PBR을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강하냐? 강한 거죠. 막말로 뭐 차익 실현 욕구 튀어나와서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추세가 뭐 훼손되고 깨져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뭐 1월 11일 날 나온, 또 1월 3일 날 나온 그 컨센서스의 평균치기 때문에 2,800억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순이익을 2,800억. 근데 그게 3,100억 나왔어요. 그럼 이제 3,100억의 기준이면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3,100억이면 현재 기준에서 PR이 10배가 안 나오죠. 9배죠. 그리고 내년의 기준이 4천억 수준까지 예상돼요. 근데 이 컨센서스 부분을 증권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줄 때 어떻게 내줄 거냐. 지금 컨센서스가 4,261억이기 때문에 4,200억 기준 잡으면 말 그대로 7배, 6배, 6.99, 7배 이렇게뿐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평가죠. PBR 부분에 일부 부담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평가인 것만은 일정 범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방안에서도 사실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실적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입장이신데, 오늘 실적 발표 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가가 7만 원이 형성이 되고 3.70%, 그러니까 7만 원이 형성됐다는 거는 주가가 일단은 동시효과에 매수가 일정 범위 들어오면서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하기도 다소 좀 사실 애매한 구간인 거죠. 여기 저평가 상태의 PER을 형성하고 있고 업황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기준에 갭상승에 음복 떨어졌다고 차익 실현한다? 오버슈팅도 아니고 또 고점이라고 인식돼서 막 물량이 튀어나오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과하죠. 결론적으로 지난해 이제 10월 21일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제 4분기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면서 나머지 부분도 좀 볼 텐데, 이들도 이제 뭐 저점 물량들이 있겠죠. 최저 저점 물량, 예전 물량. 외국인들도 25.36%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저가 물량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손바뀐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연기금 쪽에 이제 물량이 10월 이후에 18만 주 나와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누적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10월 달 이후에만도 지금 오늘 뭐 프로그램에도 매도가 나오고 수급이 꼬여져 있고 아쉽고 그렇지만은 뭐 HMM하고 똑같아요. HMM 1,800만 주, 1,800만 주잖아요. 거기에 매수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와도 1,800만 주 매수 26,000원대 한 단가 대비해서 그 물량이 출회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뭐 과거 물량 차익 실현을 하려고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그 DBI텍의 경우도 현재 기준에서는 프리미엄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다 빠져나간다라는 공격적인 수급 범위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 21일 이후 14일까지의 매집 규모 그리고 평균 단가 이런 걸 좀 놓고 보고, 그래 일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구나, 창구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신규 편입 기준도 설정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팔았다고 내일 또 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매수 평균 단가, 투자 평균 단가 이렇게 보시면 2021 10월 21일부터 해서 2022 14일까지 2022 02 14일 매매 평균 단가. 지금 프리미엄이 아예 없고 오히려 할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죠.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쪽에서도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뭐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평균 단가 26,000원 대비해서는 뭐 한호가라도 위에 있는 거고, DBI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매집 단가 대비 밑에 눌려져 있는 흐름이 되죠. 근데 LG 화학을 놓고 보실 때에도 뭐 사실상 좀 조건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유통 물량이 시가 마를 정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툭 건들면 얼마나 움직여요? 9%가 나오질 않나.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개장 초에는 우리도 흥분 상태에 놓여질 수 있는 범위였죠. 툭 건드니까 뭐 5%씩 그냥 쉽게 움직이면 나오질 않나. 그래 결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된 쪽의 흐름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현재로서는 굳이 시장 지수 2,700포인트대에서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이닉스가 그래서 오히려 눌려서 돌리는 흐름에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매매가 뭐 월등히 원활하시다면은 일부 정리하고 밑에 또 잡고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뭐 진짜 이 좁은 공간에서 극대화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리고 LG화학도 뭐 개장 초에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훅 치고 들어올리고,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감안해서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범위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고 실적 그 기준도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해나가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DBI텍의 이제 10시 50분 기준에서의 전략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수급 범위 기준점 잡고, 그 수급 범위에 대한 목표치 부분도 설정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그 516만 주니까 4,440만 주 기준 잡으면 11.62%,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13%대 대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줄은 만큼 추가적으로 재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고요. 71,500원 기준에 매집이 10% 이상이니까
1차 목표 주가를 50%로 설정을 하더라도 10만 5천 원, 또 14만 5천 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급은 유지다. 오늘 좀 물량이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제 그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왔던 부분의 갭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 고점에서의 아일랜드 갭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 추세 범위가 이제 거의 뭐 V자형으로 꺾여져 내려간다. 그럼 그 기술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급이 꼬여지는 모양새가 있어야죠. 지금은요, 시장의 연동폭이 더 크죠. 시장의 연동폭이. 종합주가 지수의 연동폭이 월등히 컸다. 그래서 개별 기준에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돌려질 수 있는 범위, 다시금 이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범위는 월등하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해석은 일단 어찌됐든 그런 기준이잖아요. 펀더멘털 외적으로 수급 범위를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야 될 때 캔들의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또 이동평균선 또 거래량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제 확률을 따지는 거고, 펀더멘털의 기준은 말 그대로 펀더멘털이 형성돼 있느냐, 그럼 저평가 상태냐, PBR은 조금 높다 할지라도 PER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저평가 인식이 잡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일랜드 갭이 떴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봉상에 그렇게 해서 역 V자형으로 형성이 되려면 그럼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꼬인다든가 뭐 진짜 악재 요인이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와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물량 떠넘겨주고 쭉 미끄러진다든가 그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관점 개념은 아니죠. 주봉상의 흐름에 좀 강도 있게 돌려줘서 뭐 7만 5천 원 넘겨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장악형의 기준 거래 터트려주면서 흐름이 좀 더 나와줄 수 있기를. 그리고 거래가 없이 눌려진다라는 표현의 기준은 뭐예요? 수급을 확인하지 못할 때, 뭐 수급 대비해서, 수급을 확인하지 못할 때, 수급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확인하지 못할 때 기술적으로만 추정치를 이제 설정하면서 놓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은 수급 대비해서 이제 누적 수급 대비해서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전략 부분을 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음봉 떨어졌어요, 뭐 갭이 나왔어요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갭이 나오고 갭이 나온 만큼의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터지면서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은 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기준에서는 갭이 이제 위로 나왔어도 그것이 이제 선으로 달린 거죠. 어제 이제 시초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봉 쪽에서 예를 들면 일봉 쪽에서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잖아요. 갭 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이고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면서 그 흐름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300만 주는 터져야 시장 관심을 받지 않느냐 했을 때 300만 주가 지금 터져서 시장 관심 받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죠. 시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뭐 강보합인지 고점 대비 밀렸는지 관심도 없죠. 왜? 거래 대금이 개별 매매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추세 부분이 벌써 이미 20%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주봉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이 요 기준이 3,000입니다. 3,000에서 다시금 2,700포인트 초반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도 시장도 밀린 게 10%예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더 가볍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에 대한 조정폭이 좀 더 확산됐다. 그럼 돌릴 때에도 강도 있게 돌릴 수 있다. 돌릴 때도 강도 있게 돌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이 확인돼야 된다. 못 돌린다는 가정은요. 못 돌린다는 가정은 그렇다면 수급도 계속 꼬여 있고 거래도 계속 눌려 있고 실적도 변변치 않고. 근데 그렇지는 않죠. 또 업황도 나쁘진 않죠. 오늘 어쨌든 그 SK 하이닉스의 눌림폭하고도 뭐 심리적인 영향도 일부 형성되는 구간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봉 기준에 이왕이면은 이제 오늘 좀 꼬리를 쫙 달아서 30만 주의 그 수급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기간 자체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돌릴 수도 있는 범위니까 가급적이면 꼬리 쫙 달려서 최대폭 돌려놓고 마무리를 좀 일봉에서 지어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없죠, 사실상. 아쉬운 부분인 거죠. 실적 발표 나고 실적 분명히 어쨌건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보단 좋은데, 예?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 수급이 우리가 원하는 건 매수 강도가 들어오라는 거고, 시장의 흐름에서는 뭐 현재 기준에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범위가 아니라 그냥 관망 상태의 일정 범위의 매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규모에서는 적지는 않은데 그게 또 최악의 매도 범위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석배령이다. 그러면 석배령이니까 아쉽죠. 아쉬운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석배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펀더멘털을 먼저 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그 수급 논리의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고 매수 평균 단가가 낮지가 않고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도 아쉽지만 좀 더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결론은 DB하이텍의 경우에 제한적 거래량인데, 뭐 오늘 기준에서도 어제 실적이 확인됐으니까 가격 메리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이 기술적으로 난 변동성이 나올 때 들어갈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최소 거래량 부분은 5MA, 20MA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 부분은 이왕이면 2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의 흐름, 그렇게 인식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분봉 단위에서 놓고 보는 건 좀 그렇죠. 분봉 단위에서의 기준은 제한적이다.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봉의 단위를 놓고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15일 기준이고, 이렇게 갭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빼놔야 되는 게 맞고, 눌려진 폭이 너무 깊어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매직 계산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가 7만 원이고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그 최저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 5만 원대 초반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굳이 차익 실현을 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자라는 쪽이고, 왜? 실적 그리고 누적 수급. 자, 이렇게. 그리고 누적 수급만큼 또 누적 수급만큼 기준점, 매매 기준점,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펀드멘털은 누구나가 일정 범위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적 수급만큼 기준점 잡기 월등한 게 좀 제한적이죠. 뭐 캔들 보고 보조 지표 보고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있느냐,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냐, 그들도 로스코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매직 11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시 기준에 DB하이텍의 설정 범위는 현재가가 안타깝게도 67,600원 기준이 되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0%나 크게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2월 14일, 15일.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현재로서는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700원. 그리고 플러스 0.30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58억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기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 거죠. 거래대금이. 고점이 오늘 7만 원입니다. 1월 25일하고는 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3.70.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은 의미가 사실 없고요. 형식적으로 이제 적어 놓는다면 6만 9천 원. 1000% 범위는 67,9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을 넘길 때도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 고가 대비 3분의 1 지점이 일단 69,100원.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68,600원. 그렇게 돼 있고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은 250만 주, 300만 주로 설정을 하죠. 그리고 OMA, 20MA 일본 기준의 거래량. 이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걸로. 자, HMM이 일부지만 뭐 가격 분발력 시도가 있는데 거래량은 1분봉 기준에서는 OMA 20MA를 넘겼지만 5분봉에서는 택도 안 돼요. 프로그램 쪽에 뭐 10만 주 단위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아주 강화된 탄력적인 반등은 다소 제한적일 걸로 보여요. 그런데 26,000원에서 1차적으로 하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이성적으로 이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LG화학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축소되면 더 좋으련만 어쨌건 손바뀜이고 기간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좀 아쉬워요. 하이닉스가 잘 돌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 긍정적인 추이로 다시 좀 잘 돌려주고 13만 원이면 이제 재차 5일선 또 명목 가격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뭐 오늘 기준에서는 LG화학, 현대차가 좀 잘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상태. 그리고 DB하이텍도 아쉽지만 뭐 일단은 전거래를 대비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여타 종목군들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해야 되는데 뭐 LG와 현대차 그나마 좀 움직여주니까 감내를 하고 그리고 HMM은 오늘은 일단 가져갑니다. 어느 가격에서든 가져가고 거래가 이제 터졌으니까 내일 기준에서부터 주봉상의 꼬리를 감싸안고 움직임을 주느냐 손바뀜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 확인해서 최악의 손절을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후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